안녕하십니까, 사기왕입니다. 사회적 분석사 2급 2020년 1회 기업체 분석에서 일부 여러분들이 어려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었던 부분만 좀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처럼 나왔다고 하셔서 요 내용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석 항목, 연도, 그다음 평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요게 해당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한 종사자 수의 평균인지, 다시 여기 나오시는 종사자 수의 평균인지 사업체 수로 합에 나누는 건지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냥 간단한 종사자 수의 각각 연도의 평균이라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평균 분석이란 분석과 혹은 저것도 가능하겠죠. 분산 분석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체 수 총합을 나눠야 된다면,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면 이걸 각각의 사업체 수를 각각의 합계를 구하고, 그렇죠?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해서 나눠서 별도의 값을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토탈적인 평균을 다시 한번 구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 대분류 같은 거는 파일 분할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으면 우선 간단하게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다음과처럼 텍스트로만 제공이 되실 텐데, 우선 텍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열어보시면 아마 제가 좀 일부를 좀 복원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업종, 대분류, 중분류, 회사명, 기업 형태, 설립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구분자가 현재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탭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와 탭 간의 관계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우선 여기를 하나를 카피 뜨신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얘를 하나를 카피 뜨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반드시 시험장에 가시면 요 하나만 제공이 될 거예요. 우선은 카피를 해 주십시오.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그 뒤에 해당 부분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반드시 얘가 인코딩이 안시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다시요. 해당 부분이 인코딩 반드시 안시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시로 저장하신 다음에 다음과 것처럼 안시라고 이렇게 저장을 뒷부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S를 열어봅니다. SPS를 열으신 다음에 SPS에서 시험장에 가시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편집에서 옵션 바로 지나갈게요. 여기서 표시 지수 표기 없음, 선행 표시 0,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그 다음에 노케 쓰기 시스템도 한국어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SPSS로 먼저 열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가에서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입니다. 현재 저는 SPSS 26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얘를 바로 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끌어오겠습니다. 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끌어오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열어볼 거고요. 다음 구분자 이연별 변수 이름이 맨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번째부터 데이터를 발라드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공백이 해당 부분을 해제하셔야 되고, 세미콜론도 해당 부분을 해제해 주셔야 해당 부분은 끝까지 이렇게 잘 입력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눌러가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데이터는 이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침을 눌러봅니다. 그럼 다음같이 자료가 나오실 것 같은데, 자료가 정말로 제대로 불러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아래 부분을 모두도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줄여볼게요. 네, 이거 좀 줄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오른쪽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이 원만하게 데이터들이 제대로 불러들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컨트롤 아래로 내리면, 방향키로 아래로 내리시면 다시요.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얘 중에 맨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원만하게 이렇게 여기는 검정색으로 나오고 여기는 회색 부분으로 나오죠. 이렇게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점점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해당하는 데이터 자체가 점점점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요거 검정색으로 나왔으면 얘를 반드시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얘는 잘못 입력된 부분에 탭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지우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데이터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보기를 가실 건데요. 이런 부분은 뭐 문자냐 숫자냐 그 부분은 본 강의에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척도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이버도 원래 달아야 되지만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요 부분만 간단하게 해당되는 요 부분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현재 사업체수 여기 나오시는 사업체수는 해당하는 부분에 사업체수가 될 거고 종업원수, 자산총액, 매출액, 순이익,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아니라 자본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체수의 평균인지 다시요. 사업체수의 단순한 평균, 종사자 수의 평균, 매출액의 평균, 해당되는 부분의 평균이라면 평균만 구하라는 것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하라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분석에서 평균 비교의 평균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기준 연수를 독립 변수로 놓고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종속 변수에 넣으신 다음에 옵션에 가신 다음에 얘를 깨끗하게 다 지우고 평균만 하셔도 이 부분에 평균만 구하셔도 해당한 부분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8분할을 통해서 만약에 업종별로 나눠라. 다시 업종별로 나눠라 그렇게 되면 맨 왼쪽에 뭐 업종 대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얘를 파일 분할로 놓겠습니다. 파일 분할로 넣어서 건설업만 제가 업종별로 놓고 각 집단별로 표현을 하고 건설업만 따로 추출하겠습니다. 따로 결과치가 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평균 비교, 평균 분석 다시 누르시면 해당한 부분처럼 각 업종마다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연도에 따라서 종업원 수, 자산 총액, 매출액, 순이익, 자본금 같처럼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체 수를 제가 여기서 빼먹었군요. 사업체 수도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마땅한 사업체 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업종 대분류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대분류를 넣으셔도 해당하는 부분의 사업체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업종별에 해당되는 자료니까요. 근데 얘는 합계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되는 합계, 업계에 여기에 케이스수가 나오죠. 이게 응답자 수가 될 거니까 그렇게 보면 왜냐면 현재는 문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숫자형으로 바꾸고 다시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사업체 수의 합계, 평균 이런 것들 여기서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기가 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 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형식에서 피벗에서 피벗 행열 전치 하시게 되면 해당한 부분의 연도별에 해당되는 결과치의 평균 건설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요게 해당하는 부분이 업체수가 될 것 같은데 업체수를 여기서 구할 수가 없죠. 왜? 문자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바꾸고 다시 문자형을 반드시 숫자형으로 바꿔야 해당하는 평균이나 개수, 합계 등을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업종 대분류를 자동 코딩 변경으로 그냥 바로 바꾸겠습니다. 변화해서 자동 코딩 변경 업종 대분류를 Q1 01 언더바 업종 대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한 부분을 업종 코드를 이렇게 바꾸시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업종을 다시 한번 볼까요?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평균 비교의 평균 분석 해당하는 부분에 업종 예 지우고 업종 대 분류의 코드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업종별에 해당되는 종업원 수, 그다음에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17개, 해당되는 각각 연도에 17개씩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15개, 14개 해당 부분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체 수는 다음과 같이처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케이스 분산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분산 분석, 원래는 이건 분산 분석 돌리는 게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업종 해당되는 업종 분류별로, 그 다음에 기준 연도에서 죄송합니다. 기준 연도가 돼야 되겠죠. 기준 연도부터 자본금까지 놓고 기준 연도가 해당되는 요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이 들어가셔야 되고, 옵션에서 기술 통계를 반드시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업종별에 따라서 결과치를 이렇게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건설업만 따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건설업에 따라서 해당되는 빈도수와 평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라리 이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산 분석을 통해서 해당되는 N수, 그 다음에 평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수의 평균, 자산 총액의 평균 이런 것들을 매출액의 총에 해당되는 평균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간단하게 진짜 평균만 구한다, 그래서 해당되는 평균만 구한다고 그러시면 해당하는 결과치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사업체 수 같은 것도 보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 건설업이었잖아요. 건설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 종업원 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대분류에 따라서 사업체 수, 연도별로 사업체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체 수다. 나오게 된다면 다시요. 총 사업체 총합이라면 얘는 또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으면 우선 사업체 총합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의 종사자 수 합을 별도로 다 구하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라면 자, 이럴 경우는 간단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통해서 각각의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평균 분석을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평균 비교해서 평균 분석. 그래서 우선 재설정은 넣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개수, 해당되는 업종별, 그 다음에 기준 연도를 레이어로 놓고 종업원 수부터 자본금을 또 하나 넣은 다음에 옵션에서 우선 재설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깨끗하게 빼내고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합계를 딱 누르시게 되면 제가 건설업만 딱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끄고 다시 할게요.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평균 비교에서 평균 비교, 합계나 그런 걸 구하려면 평균이 아닌 합계를 구하려면 평균 분석으로 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업종별 대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되는 17개, 34개, 그 다음에 952개라는 부분에 건설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사업체 수가 되겠죠. 사업체 수, 총 개가 될 것이고요. 종업원 수, 총 명수, 자산 총액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 수를 총합을 기준으로 종사자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사업체 수를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평균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체 수 합을 나눠야 되는 건지가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지니까 이것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이게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체 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파일 분할로 건설업만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회전을 돌려서 제가 깨끗하게 붙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를
컨트롤 C. 예. 그래서 복사. 얘를 회전을 돌려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피벗에서 행렬 전치. 이렇게 해야 연도별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야 연도별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겠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종합원수는 요걸로 나눠야 되는데 요거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산복귀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야 얘를 기준으로 요걸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변수끼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변수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모를 분자를 요거 놓으면은 각각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행렬을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올바른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복사. 그다음에 SPSS에다가 옆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혹은 여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복사. 그 다음에 SPSS에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치가 나타나실 거예요. 이걸 아예 새롭게 여셔도 되고요. 이와 같이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기준 연도가 될 것이죠. 기준 연도 이름을 바꿀게요. 연도. 그 다음에 현재 얘가 사업체 총합이죠. 사업체 총합. 그 다음에요, 얘가 조검원수죠. 종업원 총합. 그 다음에요, 자산 총합. 자산 총합. 그 다음이 매출액 총합. 매출액 총합. 네, 순이익. 순이익 총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14번이 뭔가요? 14번을 한번 볼까요? 자본금이네요. 네, 자본금 총합. 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윗부분을 지우고 요거만 다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얘를 지울게요. 자, 그리고 얘를 다 숫자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얘를 다 숫자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변수 보기에서 얘를 숫자, 그리고 얘를 카피하신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거나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바꾸시면 숫자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일일이 하나씩 바꾸세요. 초보자분들 이렇게 숫자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걸 기준으로 이게 분자가 되겠죠? 분자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누시면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평균은 전체 평균을 나누시면 되겠죠. 근데 하실 때 얘를 또 회전을 한번 또 돌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진행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변환해서 변수 계산, 그래서 종업원 평균 놓고 숫자 표현식에다가 어떻게 된다? 총합을 놓고 남은 사업체 총합을 나누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평균이 나오고 소수점을 변수에서 소수점을 원하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시게 되면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2017년도 요게 되겠죠. 요게 2017, 2018, 2019라고 가정하게 되면 3.18 요게 3.18, 15.971, 55.22, 53.008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원활한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결과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해당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nar인지 5nar로 하셔야 되는 건지 보셔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종사자 수의 평균인지 아니면 합계를 구해서 별도의 평균을 별도로 또 구해야 되는 건지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처럼 결과치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얘를 진행해 볼게요. 한번 요거 자산 총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자산 총합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자산 총합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또 답안을 쓰실 때는 이게 2018, 2019인가요? 2000요 연도니까 해당되는 요 부분의 연도니까 2017, 2018, 2019 그다음에 전체 평균이니까 얘를 반드시 회전을 이렇게 좀 여러분의 답변을 쓰실 때는 좀 반대로 이렇게 회전을 돌려서 쓰셔야 된다는 조금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까지 마저 해드리고 여기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뒤에 부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되 소수점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바꾸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전 저장하고요. 자, 자산 총합이었고 이번엔 매출액.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계속 할게요. 원래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매출액. 그 다음에 순이익. 네, 순이익 총합. 제대로 나오는지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자본금이죠. 자본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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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를 소수점을 셋째 자리까지 확장을 하고 네, 확장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종업원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고 맨 왼쪽 거는 요게예요. 다시 사업체 총합은 요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해당되는 부분이 종업원수 2016, 2017, 2018 이렇게 전체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 최근에 이게 T-테스트나 여러가지 회귀 분석이나 여러가지 돌리게 되면 이 결과치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잘 안 나오겠는데 분산 분석 잠깐 돌려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일 분할을 반드시 해제해 주셔야 돼요. 파일 분할을 다시 한번 재설정으로 확실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의 평균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아마 분산 분석 결과에서 얘가 0.001보다 작을 경우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얘를 더블클릭하고 여기 가까이 대십시오. 가까이 딱 대시게 되면 아마 요게 이 부분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를 가까이 대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시거나 가까이 대시게 되면 소수점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만약에 요 P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반드시 얘를 해당되는 유의 확률 부분을 더블 클릭하든지 가까이 대시게 되면 이 소수점을 끝까지 보실 수가 있으므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드시 반올림 해주셔야 됩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셔야 돼요. 주어진 거에 그대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럴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반올림에 반올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올림에 반올림이 아니라 얘는 소수점 넷째 자리가 0004이므로 넷째 자리에서 반올려면 0.000으로 끝납니다. 0.000으로 끝나니까 그 부분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